알고 투자하자. 함께 공부하시죠. 상장기업 연구소.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들. 경제방송 현직 앵커 이건입니다. 네, 경제방송 현직 앵커 유창호입니다. 네, 이제 연말 다 맞이해서 올해 잘 수익을 좀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또 반도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자동차, 완성차 부품,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떴었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데서 좀 돈 좀 벌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빅 이벤트 하나 기다리고 있죠? 내년 1월에 예.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고 그렇죠. 또 중요한 CES. 음. 근데 그 CES 그 주제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 이 자동차 관련된 기대감도 묻어나오지 않을까. 마침 또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좋으니까 네. 그쪽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들어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어떤 회사인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모빌리티 테크 기업이다라고 현대오토에버 홈페이지 딱 찾아보시면 바로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국내 자율주행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선도 업체다. 이런 평가들 리포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표현이 많네요. 그렇죠. 네. 표현이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가 뭐야? 그래서 네.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네. 게다가 현대오토에버 딱 들었을 때 그게 뭐 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하면 정확히 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그냥 자동차 뭐 회사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인 그림을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자동차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야지만 현대 오토에버의 사업 구조 그리고 이 가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과거의 내연기관차, 과거 자동차는 어땠죠? 그냥 뭐 달리고 멋있게 잘 만들고 그럼 되는 거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잘 달려가는 기계 장치, 순전히 하드웨어 덩어리 이런 정도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동차에 들어간 이미지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가치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로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달리는 컴퓨터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자동차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드릴 텐데 첫 번째로 현대차 그룹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현대 오토에버 보고 있으니까 터널 연동 자동 제어 이런 기능이 있어요. 뭐죠 이게? 이게 뭐냐면 터널? 같이 이게 공기가 좋지 않은 곳에 진입을 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창문을 닫고 공조 시스템을 이 내기 순환 모드로 바꾸는 거. 원래는 우리 터널 들어갈 때 수동으로 하잖아요. 불도 바꾸곤 하잖아요. 네, 맞아요. 바깥에 공기 수동인데. 못 들어오게. 이게 자동이구나. 이게 자동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필요하고요. 네. GPS 거기다가 창문이나 에어컨 등 연결이 돼야지. 그렇죠. 각각 장비에서 정보를 따로 받아서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통합 제어를 누가 할까요? 차가? 이게 포인트라는 네. 겁니다. 아니 마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면 중앙에서 통합하는 제어 프로그램, 그걸 우리가 OS 운영체제라고 하잖아요. 약간 윈도우 같은 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 역할을 하는 게 자동차에도 있어요. 바로 그게 차량용 SW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운영체제 역할을 하는 자동차의 차량용 SW 플랫폼, 이걸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유일하다라는 거고요. 바로 그 제품 기능의 이름이 바로 모빌진이라고 합니다. 자, 차량용 SW 플랫폼 모빌진의 이름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참 어려워 항상. 여러분, 이 커넥티드 카라는 개념을 좀 들어보셨죠? 뭐가 연결되는데 뭐가 연결되는지 항상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차량 이용의 편의를 높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 가능해서 장치들, 소프트웨어들을 인터넷으로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
이 커넥티드 카의 서비스를 가입하면 이런 걸 다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서비스 가입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커넥티드 카 서비스 차량이 점점 늘게 되면요, 여기서 생성되는 각종 차량의 교통 신호들 또는 뭐 차량의 운행 정보들, 이렇게 빅 데이터들이 따로 엄청나게 또 쌓이게 돼요. 쏟아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 방대한 정보로 당연히 빅데이터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그렇죠. AI 서비스를 또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하. 이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처리 속도 더 높여가지고, 예를 들면 뭐 최적 경로 안내 서비스 같이 다양한 서비스 품질까지도 점점 더 개선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가입자가 많아야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커넥티드 카, 요런 이 통신 서비스 차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도 현재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의 하나의 가치, 주목할 만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참고로 기사 하나 좀 잠깐 띄워드릴게요. 이 자동차와 통신의 결합, 현대차, 기아 커넥티드카의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기사, 올해 6월달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서비스를 개시한 지 20년 만이라고 하는데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인베스터 데이를 6월에 올해 했었었는데 네. 그 2028년까지 2천만 명 만들고 말겠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현대오토웨버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네, 돈도 많이 커넥티드카 벌고. 서비스 이 가입자가 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인터넷에 연결되는 이 환경화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만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자, 다음으로 이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SDV, 이것도 현대오토웨버에서 꼭 알아야 되는 용어거든요. 그렇죠. SDV라는 이 용어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기존 완성차의 판매 수익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 30%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한 5%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대 만들면? 네, 기존 아이고, 완성차들 옛날. 많이 자, 그런데 팔아야겠다. 이 자동차의 판매 마진이 네. 요새는 점점 7% 아니면 뭐 10% 사이 요 정도 수준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10%는 거의 더블인데요? 굉장히 많아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량,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SDV거든요. 그렇군요.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차량을 판매하면 왜 마진이 늘어날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그동안은 그냥 움직이기만 했던 자동차였으면 이제 거기에다가 인터넷 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좀 줄 수 있으니까. 서비스도 주고 하니까. 근데 거의 그게 하드웨어급으로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커넥티드 카 이런 가입자들 점점 늘어나죠.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서비스들 많이 구축이 되죠. 그렇군요. 부분 자율주행 등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소프트웨어의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고 이 가치가 완성차에 덧붙여지게 되니까 네. 점점 더 완성차의 수익성, 마진이 남겨먹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즉 앞으로 완성차의 수익성은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를 덧붙이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동차 안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더 덧붙이느냐, 이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의 마진이 달라진다는 거고, 이런 상황에 당연히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선도 기업인 현대오토웨버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테슬라도 보면은 솔직히 현대차나 이런 데보다 약간 차 자체는 잘 만드는 기술이 떨어지는데 워낙에 이런 소프트웨어에 강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잘 팔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현대오토웨버로 국한시켜서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웨버가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 쪽을 전문으로 하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계열사의 IT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담당했던 회사죠. 네. 원래는 현대오토웨버 하면 과거에는 이게 주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사 내에서는 특정 회사의 전산실 같은 이미지가 현대오토웨버였다는 거죠. 지금 이미지는 뭐 자동차의 최첨단 그런 기술인데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원래는 사실 이 친구가 없어 보이는데? 전산실 정도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SI라고 있어요. SI는 뭐 사실 다른 기업에도 많죠. 삼성에서는 뭐 삼성 SDS 이런 그룹사마다 대표하는 이런 그 회사들이 따로 있는데, 현대오토웨버의 SI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ITO 사업도 하는데요. 예. 이 구축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죠. 이게 원투펀치군요. 그래서 이 SI, ITO 이쪽 시스템 구축 쪽으로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오토에버가 이쪽으로 줄을 이루고 있어요. 네. 매출 비중 이쪽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만한 한 가지가 이 SI 쪽 시스템 구축 쪽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입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SI 시스템 구축에서 반드시 스마트 팩토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공장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 내연기관차 만드는 공장들. 예. 이 공장들이 점점 다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당연히 그때는 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SI가 필요할 테고 그래서 이 수혜를 현대 오토에버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냐? 원래는 과거에 내연기관차의 공장당 수주 금액이 내연기관차 공장이면 한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 팩토리 공장으로 바뀌잖아요. 네. 스마트 팩토리 공장의 SI 시스템 구축은 5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랍니다. 단가가 압도적으로 높죠. 하나당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대기아차 공장이 몇 개입니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글로벌 공장이 일단 현대기아차가 28개 있고요. 그리고요. 계열사까지 합치면 지금 100개가 넘어요. 야. 그러니까 이 공장들이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공장으로 다 바뀌게 바꾸면, 되면 예. 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의 시스템 구축하는 거 현대 오토에버가 할 거고 여기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야, 여기 일감 몰아주기 장난 아니겠다.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특히 예. 이 가운데서 디지털 트윈 이걸 뭐 굳이 자세하게 이게? 이해할 필요는 예. 없습니다. 이런 그 기술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 기술이 있어요. 이 솔루션이 단가가 굉장히 높은 솔루션이에요. 이 단가 높은 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리 비용 자체가 게다가 또 구독 매출 형태로 발생을 해요. 이게 ITO 쪽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넷플릭스 같이 구독 매출 형태로 발생을 해서 좋다. 이 SI 매출 자체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야, 이게 스마트 팩토리를 안 갔으면 돈이 별로 못 버는 건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참고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가끔 리포트 같은데 보면 이거 얘기 나와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HMG, ICS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읽기도 어려워요. 무슨 암호 같죠? 흠직스. 근데 이거 약자라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네. 이겁니다. 현대 모토그룹 이노베이션 센터 인 싱가포르. 별일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뭔가 뭐 연구하는 센터 같은 건데 뭐냐면 현대 오토에버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방금 말씀드린 거 그 시스템 공장마다. 그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상반기 싱가포르에서 완공이 됐고 가동 중이거든요. 근데 외부에 이게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연말에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아직 뭐 공개했다는 얘기가 없죠. 조금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로 바꾼다는 거 이거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툭 올려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구축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 기억해 두시고요.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요게 또 핵심이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차량용 SW 사업을 전담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 이쪽 위주로 변화할 것이다. 이미 변화를 하고 있고 이쪽이 주력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합병 때문에 생긴 모멘텀이죠. 맞아요. 네. 아직까지는 SI 시스템 구축 쪽의 매출이 현대 오토에버는 더 많고 네. 이쪽이 점점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차량용 SW 일단 몇 가지 나누어서 볼 텐데 일단 현재는요 이 부분의 매출은 대부분 내비게이션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현대 기아차에서 순정 내비게이션의 탑재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의 내비게이션 매출 더 늘어날 거고 이런 기대감에다가 유럽에서 차량용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기대감도 덧붙여지는 거고요. 자, 게다가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레벨 3 자율주행이 저 확산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필요한 정밀 지도 그냥 지도 말고. 그렇죠. 이 사고 정밀 납니다, 지도 쪽에 대해서도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현대 오토에버 쪽에서 정밀 지도 부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앞서도 간단히 언급해드렸는데 SDV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이죠. 네. 이 SDV를 가능케 하는 차량 SW 플랫폼 국내 유일이라고 했죠. 모빌진입니다. OS입니다. 예, 이 모빌진의 매출이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차량용 SW 매출이 고속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고 모빌지는 사실 이미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이 나타났어요. 자, 거기다가 앞으로 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기저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차량용 SWE 부문은 신사업 정도가 아니라 메인스트림으로 실제 향해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 SI 시스템 구축 부문이 매출이 아직 높긴 하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이 차량용 SW 부분이 이미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시스템 구축 쪽 하나, 그리고 차량용 SW 쪽 두 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가 보시고 앞으로 차량용 SW의 무궁무진한 발전상도 기대를 해보시죠.